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오늘부터 부수 3액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정말 걱정들이 많습니다. 각자가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힘차게 상쾌, 명쾌, 통쾌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구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입 모양을 본뜬 글자. 당연히 입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입 또는 말을 하다. 그 외에 구멍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자는 자기 부수입니다. 자기 부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총 부수가 214자예요. 부수가 214자인데 이 중에서 144자가 부수이면서 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기 부수라고 합니다. 입구자도 자기 부수가 되면서 관련된 한자 오른 우자를 보겠습니다. 오른 우자입니다. 입구자는 이렇게 쓰지요. 아주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다 아는 입구자입니다. 오른 우자. 이렇게 쓰고 입구. 이것이 오른 우. 말 그대로 오른쪽을 뜻하겠지요. 이것은 이렇게 생긴 자와 입구자의 결합입니다. 이것은 손을 의미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자를 배웠지요. 그래서 이 또자가 손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또자 변형이 약간 이렇게 돼서 일자에 삐침을 써서 손을 뜻하고 이것은 입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 먹을 때 입으로 먹지요. 그래서 입으로 밥을 먹는다.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다 해서 오른후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후가 있으면 반대로 왼쪽도 있겠지요. 그러면 요거의 오른쪽의 반대는 왼쪽이니까 똑같이 손의 의미를 갖고 있고 장인공자가 있습니다. 요것이 왼자입니다. 왼자. 그럼 요거는 뭘까요? 이 손의 의미에다가 장인공자가 있죠. 장인공. 이 장인공은 뭔가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밥을 먹지만 왼쪽으로는 장인공, 무엇을 가지고 일을 돕는다 해서 왼손으로는 일을 돕는다 해서 왼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해가 아주 쉽게 오른쪽, 왼쪽이 이해 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더 다른 것도 알아볼까요? 상품 품자가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상품 품자는 입구자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상품품. 우리가 시장에 가면 가게에 이렇게 있고 상품들이 다 이렇게 줄비하게 서 있죠. 줄비하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입구자로 표시가 돼서 상품품자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애워쌀 위자입니다. 큰 입구 몸이라고 합니다. 성벽 등으로 사방을 애워싼 모양을 본뜸. 입구자보다 큰을 뜻합니다. 네, 이것은 못못을 애워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방금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성벽을 크게 에워싸고 있잖아요. 무언가를 이렇게 둘레를 커다랗게 에워싸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에워쌀 위자는 커다래요. 입구자는 이게 입구자라고 하면 에워쌀 위자는 이거보다 더 이렇게 크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입구자가 되지만 얘는 에워쌀 위. 애워쌀 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를 어떻게 쓰지요? 사람인. 이것이 사람 인자지요.
사람인인데 사람을 커다랗게 생긴 이 입구자가 에워싸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같아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둘 숫자가 됩니다. 에워쌀 위에다가 플러스 사람인. 그래서 이거는 에워싸다. 에워쌀 위에다가 사람인. 그래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가둘수가 되겠습니다. 가둘수. 한자는 계속 배울수록 참 재미있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한자의 이 부수를 배울 때 너무 신기했어요. 이 뜻과 음이 어쩜 이렇게 생긴 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런 형상들하고 너무나 똑같은지 너무너무 신기해서 정말 한자를 재미있게 저는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워쌀 위자와 관련해서 하나를 더 볼까요? 이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구들고자입니다. 구들고자요. 우리가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게 뭐였었지요? 옛고자였습니다. 옛고. 아주 오래됐다 해서 옛고자였죠? 근데 옛고자가 뭐라 그랬죠? 한 세대가 30년이라 해서 30년 곱하기 10을 하니까 300이 돼서 제가 300년 동안 입으로 전해온 것 해서 옛고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옛고, 아주 오래됐는데 이것이 또 에워싸는 거예요. 큰 입구로. 이렇게 에워싸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오래된 것을 딱 에워싸니까 완전히 굳어버리겠죠. 그래서 이것이 구들고자가 됩니다. 구들고자. 저만 재밌나요? 정말 다 같이 재밌죠? 다음은 흑토자가 되겠습니다. 싹이 돋아나는 땅을 나타냄. 네, 글자 그대로 흙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흑토자와 관련된 한자를 보겠습니다. 흑토. 흑토자도 자기부수입니다. 그러면 흑토자는 우리가 방금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땅에서 싹이 돋아나는 모양을 보고 본뜬 글자래요. 그러면 땅에서 우리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에서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잖아요. 이거를 보고 만든 글자가 흑토자래요. 그러면 흑토자는 흑토자와 관련된 한자는 토지가 있겠네요. 토지. 흑토자에 이렇게 이것이 흑토. 땅지. 땅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이 있으면 흙이니까 땅이 있으면 하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 천자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큰 대자예요. 이 큰 대자는 사람이 손을 딱 벌리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딱 있는 거. 이 모양을 보고 만든 것이 큰 대자인데 이 큰 대자, 이 큰 사람 위로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해서 하늘이 여기 끝없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 획을 이렇게 긋고 이것이 하늘 천자가 됩니다. 하늘 천자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땅과 하늘과 관련된 한자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선비사자를 보겠습니다. 1에서 10까지 배우는 것은 학업의 시작이며 선비가 하는 일이란 데서 선비가 됨. 네, 이것은 선비를 뜻하면서 선비, 관리 또는 벼슬 이름,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는 군사도 가리키면서 사내도 가리킵니다. 참 이 선비사자는 뜻이 참 많은 글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는 1에서 10까지 배우는 사람이 선비다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사람이 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비사자가 열십자에다가 한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우리가 배운 것은 흑토자는 이렇게 밑에가 길었지만 이것은 흑토자예요. 그러나 이 선비사자는 반대죠. 요것이 짧아요. 얘보다. 흑토자는 이것보다 밑에 게 길고, 흑은 지구는 끝없이 넓잖아요. 그래서 밑에를 길게 쓰시면 되고, 선비사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 선비다 해서 선비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비사자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한자가 있어요. 목숨수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 저렇게 한자가 너무 쉬울 수가 있나 라고 아마 감탄사를 연발하실 겁니다. 목숨수자를 보겠습니다. 선비사자는 제가 먼저 말을 하면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누구하고 일을 해? 구촌하고 일을 했어요. 이것이 목숨수자입니다. 목숨수자. 재밌죠?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한번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가 사자가 있죠? 사, 그 다음에 이것이 세 글자예요. 이렇게 밑으로 갔죠. 원래 세 글자는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것이 이 목숨수에서는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자요. 장인공자, 한일자, 입구에 마디천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사흘 동안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누구하고 해요? 구촌하고 일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선비사자입니다. 이것이 세 을자입니다. 그 다음에 장인공, 한일, 그 다음 입구, 마디천. 자, 봅시다. 사흘 동안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누구하고? 구촌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촌하고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사촌하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촌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구촌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싸웠겠죠. 예, 싸운 이야기는 각자 상상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목숨수가 되었습니다. 예, 목숨이 목숨으로 됐네요. 목숨수가 되겠습니다. 아주 재밌죠? 다음은 뒤져올치가 되겠습니다. 두 정강이가 나가 빨리 오지 못하고 뒤에서 오도록 잡음을 뜻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뒤에 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뒤에 온다 또는 꾸물꾸물거리면서 온다. 꾸물거리면서 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른빙자의 2획에서 어른빙자 할 때 설명을 했던 한자인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겨울동자가 있었지요. 이것이 뒤져올치. 뒤져올치가 되고 관련된 한자가 뒤져올치에다가 이렇게 어른빙자를 합쳐서 겨울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져오면서 어른빙자 얼음이 오는 계절은 겨울이야 해서 겨울동자 했습니다. 뒤에 오면서 얼음이 오는 계절은 겨울이야. 겨울동 이렇게 해서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끌뽕자를 한번 볼까요? 끌뽕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뒤져올치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런 자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끌뽕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이렇게 디저울치에다가 하나, 둘, 셋, 론자. 이것도 부스인데 이것은 예쁠봉 또는 많다의 뜻을 말하는 마늘봉자가 되겠습니다. 예쁠봉 또는 마늘봉. 이 예쁠봉은 초목이 막 우거진 것을 보고 본뜬 글자예요. 초목이. 초목. 그래서 이 디저울치에다가 예쁠봉자가 합쳐서 끌봉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또 관련된 그 쌍둥이 같은 부스가 있다 그랬죠. 천천히 걸을새. 네, 보겠습니다. 요렇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차이라 그랬죠? 이거는 천천히 걸을 새. 네, 천천히 걸을 새. 그래서 천천히 걸을 새와 관련된 한자를 제가 회복할 복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누운 사람이 매일매일 천천히 회복한다 해서 회복할 복자를 예를 들었죠? 누운 사람이 매일매일 천천히 회복한다 해서 회복할 복자. 그 다음에 다시 부자라고도 했어요. 다시 부.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다시 부자로도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여기에다가 두인변을 붙여서 회복할 복자로 쓰인다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천천히 걸을새하고 관련해서 요거는 배웠으니까 또 여름 하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여름이 굉장히 덥잖아요. 이 여름 하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름 하자는요.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천천히 걸을새가 있어요. 이것이 여름 하자입니다. 여름하. 이 여름 하자는 이자 있죠. 머리 혈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걸을새의 결합이에요. 머리혈. 머리혈과 천천히 걷다. 더 천천히 걷다. 그런데 이것의 유래는 어디서 왔냐면 중국에서는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여름에 제사 때 머리에 탈을 쓰고 추는 춤이 있었대요. 그러니 여름에 머리에 탈을 쓰고 춤을 춰봐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결합인 한자로서 대신 요것이 빠진 거예요. 요것이 밑에 요것이 빠지면서 천천히 걸을새가 이렇게 가서 밑에 가서 붙었죠. 그래서 이것이 여름 하자가 되고 또 저는 또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여름에는 머리가 더워서 천천히 걷는다. 여름은 머리가 더워서 천천히 걷는 계절이야. 여름하.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네, 다음은 저녁 석자가 되겠습니다. 달월에서 한 획을 빼 달이 반쯤 보이는 해가 지고 달이 뜨기 시작할 때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녁을 뜻하고 밤을 뜻하고 또는 날이 저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녁 석자도 자기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녁 석자와 관련된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저녁 석자는 달월에서 한 획을 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달월자를 볼게요. 달월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초승달을 보고 만든 글자거든요. 여기 뭐가 이렇게 이제 달 속에 있고. 그래서 이게 달월자인데 달월자에서 요거 한 획을 뺐대요. 그러면 한 획을 빼고 요것이 이렇게 살짝 뉘었어요. 요렇게. 하나가 빠졌죠? 그래서 이것이 저녁 석자가 됩니다. 저녁석. 얘는 달월. 저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날이 저물면 저녁이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랐을 때 특히 여름에 아이들이 시골에서는 가지고 하는 놀이라고는 여자니까 고무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무줄 놀이. 고무줄 놀이가 있었고, 남자 아이들은 뭐 자치기라고 하는 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치기라는 것도 있었고 구슬치기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신나게 놀아요. 신나게 막 노는데 놀다 보면 해가 져서 저녁이 되는 것도 모르고 놀아요. 근데 저녁이 되면 각자 엄마들이 불러요. 순이야, 개똥아, 밥 먹자, 저녁이다 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저녁 석자에다가 그래서 이 저녁 석자에다가 입구자를 써요. 그래서 이것이 이름 명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면 이게 저녁을 뜻하고 이게 말하다, 뭐 입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집으로 밥 먹으라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름을 부른다. 이름 명자. 네, 기억하시는데 정말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관련된 한자가 있는데 마늘 다자예요. 저희가 많이 쓰는 자인데 마늘타. 만타에서 이 저녁 석자가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이것이 마늘따. 그래서 많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겹겹이 쌓아 놓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한 겹을 딱딱 쌓아 놓는 건 없어요. 사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밤이나 대추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제수용품은 그릇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속이 싸놔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고기도 마찬가지로 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고기를 겹겹이 싸놓는다 해갖고 이것이 마늘 다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저녁이 되면 밤이 깊고 밤이 쌓이고 쌓인다 해서 저녁 석자라고 마늘 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다음은 큰 대자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두 팔과 다리를 크게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 이것은 크다, 훌륭하다 또는 하늘을 뜻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큰 대자도 자기 부수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큰 대자를 벌리고 다리를 딱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이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큰 대자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관련된 한자를 보겠습니다. 큰 대자. 큰대. 크다라는 의미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 사람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큰 대자에서 하늘이 더 넓다,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다 해서 이거를 하늘천자라고 한다 그랬죠? 네. 아까 땅, 흙토자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정리가 된 꿀팁이 나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는 한자 끝장 김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입구, 애워쌀 위, 선비사, 흑토, 뒤저울치, 천천히 걸을 쇠, 저녁석, 큰대, 밥 먹는 손은 오른손이야 오른우, 왼손은 도구를 가지고 이를 덮는다 왼좌,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 가둘수, 오래된 것을 가두어 놓으니 굳어버렸다 굳을고,
큰 사람 위로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다. 하늘천. 사흘 동안 공사장에서 일을 했다. 구청과 함께. 목숨수. 뒤에 오면서 얼음이 오는 계절은 겨울이야. 겨울동. 머리가 더워서 천천히 걷는 계절은 여름이야. 여름하. 저녁이 되면 이름을 불러드린다. 이름명. 제사상에 고기를 겹겹이 많이 쌓아 올린 모양. 마늘따. 상품이 모여 있다. 상품품.